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라디오 뉴스K입니다. 동부전선 최정방부대 소속 임모병장이 동료 병사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달아난 지 사흘째가 됐습니다. 현재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돼 대치 중인 상황인데 생포나 투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고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2014년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경 동부전선 GOP 소초에서 총기 사고로 인하여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희생된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 병장은 오늘 아침 포위망을 좁혀가던 수색대와 맞닥뜨린 후 아버지와 통화를 요구해 오전 8시 40분쯤 휴대전화 통화가 성사됐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군 당국은 임 병장의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생포에 주력하면서 임 병장에게 계속해서 투항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희생된 장병 5명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됐습니다. 부상자는 오늘 아침 5인 사격으로 1명이 더 다쳐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군 당국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임모 병장이 특별관리 대상인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 당국의 관심사병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부대 전입 직후인 작년 4월 인성검사에서 A급으로 분류된 임 병장이 같은 해 11월 2차 검사에서 B급 판정을 받은 지 채 한 달도 안 돼 GOP 근무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이 사실상 화를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SBS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지휘관이 그 면담을 일주일에 뭐 2등병이 같은 경우에는 4차례 하고 1병은 3차례, 상병은 2차례, 병장은 1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심병사 같은 경우에는 주 4회 정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지휘관 거의 없고요. 그 병사들의 고민 상담을 하게 되면 생활지도 기록부에 이것을 기록해서 관리하는 게 거의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휘관들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많고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상담 기록만 있으면 지휘관의 책임이 경감되는 부분에서 약간 면피성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을 뭐 나뉘거나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는 사단에 한 명씩 배치하고 있는 병영생활 상담관 그리고 그 정신과 군의관이 반드시 참여하는 제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전문가의 자문도 제대로 받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의 재량만으로 지금 A, B, C 등급 관심사병이 나눠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에도 예정대로 창성동 별관에 출근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오늘 오전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후보자님, 주말 동안 사퇴하실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혹시 오늘 자진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주말에 쉬셨어요?
주말에 쉬셨어요? 네. 저도 주말에 잘 쉬었습니다. 오늘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저는 제 일을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은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 거부와 관련해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창극 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질문이 많았는데 그것과 관련한 특별한 움직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청와대에 강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문창극 후보자가 주필을 지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유일하게 문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문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격살인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문 후보가 악마의 편집 희생자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 인사청문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억지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밝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우파에게 어떤 친일파를 씌워서 인격살인하는 거 이 자체는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과 글이 그러한 사실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살인이 아니라 총리로서 또 한일 역사 문제로 이렇게 첨예한 이 시기에 과연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총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국민과 언론과 야당과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검증을 해서 적격자가 아니다 하는 사실상 국민 인사청문회는 끝난 것입니다. 네. 오죽했으면은 국민의 70% 이상이 문창극 후보자는 총리로서 부적격하다 하는 것이 새누리당 내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겠습니까?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를 넘겼습니다. 네. 48%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하고 43%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하는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은 39%가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 총리 지명자도 자기가 대통령께 부담을 들여서 따지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물러가서 자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19일 합법노조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면서 교육당국과의 충돌 또한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교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이고 부당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교육부도 나승일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해 전교조가 후속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가 시각을 바꿔서 전교조를 대화 상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입니다. 결국 이제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컨트롤할 텐데 예.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은 저희도 지금 아직 충분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정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이제 국민들이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충분한 저희 결론이 나지 않아서요.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예. 단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 사회가 박근혜 정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이렇게 7, 8만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를 파트너로 해서 조금 이제 반대 입장을 갖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정부가 좀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갖더라도 파트너로 해서 이 국정 운영을 해나갔으면 하는
저는 그런 소망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크게 보면 교총과 전교조라는 두 대표적인 교사 조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를 이렇게 배제하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갈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조금 지금이라도 정책 변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갖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축구대 국가대표팀이 브라질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에서 아프리카의 복병 알제리에 2대4로 완패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오늘 새벽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의 베이라 히우 주 경기장에서 열린 H조 2차전에서 수비 조직력이 와해되면서 전반에만 3골을 허용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후반 5분 손흥민이 만회골을 넣어 추격의 불씨를 살리는 듯 했지만 10여 분 뒤 다시 추가골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구자철이 한 골을 더 만회하고 김신욱과 이근호, 지동원 등 공격 자원을 총 가동했지만 2골 차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출연한 정윤수 스포츠 평론가는 알제리 선수들을 무시한 것도 패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알제리 선수들의 절반가량이 흔히 말하는 아프리카 선수들이 사실상 아닙니다. 페굴리 같은 선수도 그랬습니다만 주전으로 뛴 선수들 중에 상당수 선수가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예. 프랑스의 청소년 대표팀까지 다 거치면서 프랑스의 뛰어난 유소년과 청소년 프로리그에서 다 뛰다가 이 대표팀 발탁이 안 되자 알제리 국적을 선택한 이중 국적의 알제리인들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프랑스에서 축구를 다 배운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예. 태어난 선수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네딘 지잔도 68년도에 태어났습니다만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그쪽으로 이민 간 선수가 아니라 68년도에 마르세유에서 이미 태어난 알제리계 프랑스인이거든요. 예. 만약에 지금 지단이 이게 참 청소년 대표까지 했는데 대표 선수가 될 수 없었으면 알제리로 뛸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게 예전에는 규정이 안 그랬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FIFA에서 규정을 바꿔서 이중 국적 또는 뭐 기화 국적일 경우에 이전 국적에서 청소년 대표팀 혹은 성인 대표팀에 발탁됐다 하더라도 실전 경기를 안 뛰면 다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의 뛰어난 축구 문화를 다 익힌 어쩌면 프랑스 대표팀으로 뛰어도 되는데 실제로 페굴리 선수도 프랑스 대표팀으로 발탁까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실전을 안 뛰었기 때문에 알제리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선수들인데 우리는 그저 그냥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편견과 또 이 외신, 특히 서방 언론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낡은 이미지대로 뭐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선수들, 알제리 선수들에 대해서 낮게 보고 얕잡아 본 거, 심지어 알제리가 재물이다 이런 아주 오만한 생각들, 예. 뭐 이런 것도 좀 우리보다 잘 살면 우리가 좀 겁을 내야 되고 우리보다 못 살면 우리가 뭔가 좀 오만하게 본 건 없는가 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무 1패로 조 최하위로 처져 자력으로 16강 진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는 27일 새벽 5시 상파울루의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벨기에와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낮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0.2도, 강우량은 55mm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